만병의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 너무 흔하고 많이 들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안면마비, 이명, 두통, 어지럼, 안면홍조, 식은땀 등등 다양한 증상으로 발전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쳐 교감, 부교감 신경의 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몸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교감신경 우세형과 부교감신경 우세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감신경 우세형은 자율신경에 혼란이 생겨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입니다. 그 증상으론 브레인 포그, 두근거림, 두통, 숨참, 소화불량, 혈압 상승, 복부 팽만, 불면, 불안, 상열감, 전신의 저림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부교감신경 우세형이라고 합니다. 그 증상은 저혈압, 어지럼, 과다한 장 운동으로 인한 설사나 복통, 위 무력감, 과도한 침 분비, 무기력, 졸림, 의욕 저하, 우울감, 만성 피로, 체온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교감, 부교감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지만 현실적으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사표를 던져야겠죠?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미래에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퇴사 후에도 새로운 스트레스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에서 버틸 수 있는 내 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나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오신 환자분이 교감신경 우세형의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증상이 점점 안 좋아지시고 심지어 허리를 삐끗해서 오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헬스장 PT를 결제하고 2번 나갔는데 당장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못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감신경 우세형일 때는 과도한 근육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운동이 좋지만 그분에게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우세형의 경우 긴장과 신경의 각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명상이나 복식 호흡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고 충분한 휴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요즘 직장인분들 보면 커피를 많이 마시던데 카페인을 줄이고 대신 녹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부교감신경 우세형인 경우는 반대로 신경이 너무 침체되어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반대로 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카페인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해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명상과 운동, 각종 음식도 좋지만 결국 증상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역치라는 계단형으로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 고생해서 1 아픈 것이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이 되면 10이 아파집니다. 이미 9가 차 있는데 최근 1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10이라는 증상이 생긴 겁니다. 내 생각에는 1만큼 좋아지면 좋아져야 되는데 이미 내 몸에는 9 정도가 쌓여 있었던 겁니다. 좋아질 때는 1만큼이 아닌 10만큼이 좋아져야만 해결이 됩니다. 만약 운동과 호흡법 등을 시도했는데 3일 내에 호전이 없다면 이미 쌓여있던 9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감신경 우세형의 경우 부교감신경이 억제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로 긴장과 불안이 높아집니다. 이때 처방되는 대표적인 약이 그 유명한 우황청심원입니다. 2007년도 한 연구에 따르면 우황청심원을 복용한 후 1시간 뒤에 교감, 부교감 신경의 비율을 확인했는데 83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우황청심원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107 정도의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비율에 대한 점수는 낮을수록 부교감 신경이 높아지고 교감 신경은 낮아졌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즉, 우황청심원을 복용한 그룹에서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을 때 우황청심원을 복용하면 떨어진 부교감신경을 올리고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교감신경을 진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 우세형의 경우 교감신경이 억제되어 피로감과 무기력 증상을 호소합니다. 만성피로에서 가장 유명한 처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2018년도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수면 부족 상태가 있는 사람에게 공진단을 복용했을 때 공진단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 연구를 하였습니다. 공진단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피로도가 1.28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해 공진단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마이너스 0.32만큼의 피로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자율신경에 교란이 오면 초반에 바로 나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래 묵혀서 저한테 오십니다. 이때는 이미 만성 피로와 예민한 신경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되면 증상이 교란되어 복잡해져서 오기 때문에 과민되어 있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피로도 빨리 회복시켜줄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황청심원과 공진단을 따로 처방해서 안내를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그때그때 증상에 맞춰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매번 그것을 구분하기도 힘들고 자꾸 헷갈려서 복용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황청심원의 진정 효과와 공진단의 피로회복 효과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머리와 정신을 맑게 하고 피로회복으로 기운을 올려주는 총명공진단입니다. 지금 스트레스로 두근거림, 두통, 어지럼, 소화불량, 불면, 불안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우울, 무기력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제가 직접 연락하여 상담과 처방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한번 치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간단히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치료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지속적인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